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1강 고려 문화 두 번째, 고려의 불교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그 47번 프린트예요. 47번 앞장이 역사서였고 뒷장을 넘겨보시면 오늘 공부할 그 불교 부분이 나옵니다. 교과서도 똑같이 130에서 13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려 문화 중에서도 뭘 공부했죠? 역사책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책을 볼 때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 일단 그 전에 문화라고 하는 거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 그렇지, 문화도 결국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만들어진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바라봐야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역사책은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 누가, 언제, 왜 썼는가를 파악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기별로 4개의 역사책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문벌 귀족 지배기 때 누가 개경파 문벌 귀족의 대표인 김부식이 문벌 귀족 지배기 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문벌 귀족들의 그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합리주의적인 유교사관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정리했던 책, 그게 바로 뭐였죠? 삼국사기. 그리고 두 번째, 무신집권기, 대몽황제 때 쓰여진 책이죠. 누가? 이 규보가 무신집권기 대몽황제기 때 왜? 그런 몽골과의 항쟁에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썼던 책, 고구려의 건국자인 주몽, 동명왕의 이야기를 영웅적으로 서술하면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웠던 책, 바로 뭐였죠? 동명왕편. 그리고 세 번째로 승려 이련이 언제 우리는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으면서 원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주성이 훼손되던 시기에 우리의 전통 문화와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썼던 책, 김부식이 유교적 관점으로 내다버린 우리 민족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 버려진 신화, 전설, 설화 같은 이야기들을 불교적 관점에서 정리했던 책, 단군 신화를 포함해서 고조선 계승의식을 내세운 자주적 주체적인 역사인식의 책, 바로 삼국의 버려진 이야기라는 뜻의 삼국유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똑같이 원간섭기에 단군, 고조선 계승의식을 내세우면서 중국과 우리를 대등한 역사로 파악해서 우리의 자긍심을 끌어올렸던 책, 이승규가 썼던 제왕운기. 이렇게 우리가 4개의 책을 살펴봤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하는 거 되게 중요해. 뭐 신라 계승의식, 고조선 계승의식 이렇게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원간섭기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썼던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같이 묶어서 공통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삼국유사랑 제왕운기를 공통으로 묶을 때, 좀 넓은 범위로 묶을 때는 그 동명왕편도 같이 묶이기는 해요. 좀 떨어지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여기 역사책에 이어서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게 제가 목소리가 따라하는 게 막 제가 수업하기 시작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걸 이제 나눠서 보시겠지만 저는 지금 아까부터 계속 몇 시간 동안 이 강의를 찍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나눠서 만나겠지만 다 같은 날의 연주라는 거. 옷이 똑같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연강을 하다 보니까 좀 몸에 이게 체력이 떨어지네요.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모니터 밖에서 선생님 힘내세요 하고 화이팅을 좀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불교를 공부할 건데, 여러분, 불교도요, 역사서랑 똑같아요. 애초에 이 문화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뭐 속에서 바라봐야 돼? 그래, 문화라는 건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불교도 그 시대 사람들이 누리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가 어떤 시대의 불교, 그러니까 이 고려사에서도 어느 시기에 유행했던 불교인가, 그 시대 속에서 바라보아야 이 불교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번 우리 불교 문화도 이 고려 500년의 역사 속에서 각 시기별로 유행했던 불교의 모습들에 대해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파악하고 그 시대적인 특징 속에서 불교 문화를 파악해야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을 수 있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이 위에 표, 익숙한 표죠. 고려의 시대를 구분하는 표, 고려의 시대 구분을 하는 기준은 각 시기별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이 누구인가였죠. 자,
고려는 뭐를 기준으로?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뉘고요. 그 전기도 지배층에 따라 초기와 중기로 나뉘죠. 자, 초기는 누가 지배했던 시대? 그치, 호족과 육두품. 여러분, 얘들이 고려를 만든 이 초기 호족과 육두품은 어떤 성격이었죠? 그러면 얘들의 스타트를 봐야 돼. 이 고려는 누구를 무너뜨리고 나온 나라야? 신라를 무너뜨리고 나온 나라죠. 신라는 누가 지배하던 나라죠? 그쵸. 골품제라고 하는 그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신분제 속에서 모든 특권을 누리던 진골 귀족만을 위한 그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나라가 신라였잖아. 그 진골 귀족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던 불교가 바로 뭐였죠? 여러분, 감명하죠. 교종 기억나요, 여러분들?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불교. 여러분, 불교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불교는 굉장히 특이한 종교야.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 믿는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도 뭐 하면 깨달음을 얻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만 잠깐 그려볼까요? 얘들아, 지금 내가 적는 거 정식 필기 아니야? 한번 봐봐요. 이거 적는 거 아니야. 자, 불교는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뭐가 되기 위한 종교죠? 부처님이 되기 위한 종교죠. 근데 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다는 목적은 같지만 이 목적으로 이 목적을 도달하는 방법, 부처가 되는 방법이 이 깨달음. 이 깨달음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해야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냐라고 하는 이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나뉜다 그랬죠. 이 깨달음에 대한 방법에 따라서 불교가 크게 뭐라고 나뉘어? 교종과 선종으로 나뉩니다. 교종은 교종은 어떤 이념이죠? 그래,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일단 깨달음은 어디 있다고 가르칠까? 그래, 깨달음은 이런 이제 어려운 한자로 된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경전에 담겨져 있다. 이 경전에 어려운 한자로 적혀 있는 교리, 이 경전 속에 있는 교리를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뭐가 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부처님이 남겨주신 경전에 있는 교리, 이 경전 속에 있는 교리가 깨달음으로 이르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경전을 열심히 읽고서 부처님의 말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게 교종이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종은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저 경전을 열심히 읽고 경전 속의 교리를 탐구하며 어느 순간 빰빠라밤 만렙을 찍듯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봐봐, 이거는 경전 교리를 강조하는 이런 교종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형식적이고 누구를 위한 거야? 그래 얘들아, 이런 부처님의 깨달음이 이 경전에 있다 그러는데 이 경전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누구밖에 못 구해? 귀족들밖에 못 구해. 워낙 귀한 책이란 말이야. 그리고 생업에 걱정 없이, 먹고 살 걱정 없이 한가하게 이 경전이나 읽을 수 있는 사람도 귀족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귀족밖에 없다는 거야. 그들이 말하죠. 아이고, 이 무지렁한 백성들. 야, 너희들은 이런 책 집에 없지? 책 읽을 수 있냐? 나 귀족이야. 나 이런 책 읽을 수 있고 이런 책 집에 많아. 나만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어. 너희 같은 천민들, 백성들이랑 나는 급이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귀족들을 위한 불교가 교종이었죠. 그래서 신라 중대에 유행을 했었죠. 그에 반해서 선종은 생각이 다르죠. 깨달음은 어디 있다? 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은 어디 있다? In your heart. 너의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다? 책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마음을 어떻게 들여봐요? 참선과 수양, 명상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불현듯이 삥 하고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띵 하고 이제 막 머릿속에 팍 스쳐 지나가는 거 있잖아. 그 깨달음이 온다 이거야. 어느 순간 깨달음을 딱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귀족이건 왕이건 백성이건 천민 노비건 간에 참선을 통한 명상을 통한 깨달음만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귀족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상하는 거. 그러니까 천민과 노비가 귀족보다 먼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선종이에요. 귀족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유행해? 진골 귀족들의 권위가 무너지던 신라 하대에 누가 굉장히 좋아하죠? 귀족들을 싫어하던, 진골 귀족을 싫어하던 육두품과 호족과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기억나지 얘들아? 봐봐 얘들아. 그럼 아무튼 신라는 진골 귀족을 위한 나라였고 그 진골 귀족들은 뭘 믿었죠? 교종을 믿었죠. 그죠? 근데 이런 진골 귀족의 교종을 믿는 진골 귀족이 신라를 무너뜨린 게 누구야? 육두품과 호족이잖아. 얘들이 여러분 기억나죠? 신라 하대에 육두품과 호족들이 이 진골 귀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내세웠던 사상이 바로 뭐야? 진골 귀족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던 선종이잖아. 그지?
그치 얘들아? 그러니까 고려 초기 육두품과 호족 지배기 때는 당연히 뭐가 유행해? 당연히 그들이 진골 귀족을 무너뜨릴 때 썼던 선종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그잖아. 고려 지금 이 고려 초기 지배층 육두품과 호족 얘들이 지금 진골 귀족의 신라를 무너뜨렸잖아. 교종을 무너뜨렸잖아. 그때 선종을 썼잖아. 당연히 선종이 유행을 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 진짜 간사하다. 그들이 아웃사이더 시절 때, 언더독인 시절 때 가진 자를 무너뜨릴 때는 가진 자의 권위를, 귀족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선종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지배층이 됐잖아. 이제 그들이 을에서 갑이 된 거잖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뭐로 변해요? 의문서와 공음전과 중첩혼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는 집안 대대로 고위 관리를 배출하는 문벌귀족이 됐잖아.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문벌귀족을 생각해봐. 여러분이 고려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한 귀족 집안이야.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배출한 명문 집안이라고. 여러분이 그 문벌귀족이야. 여러분 입장에서는 교종이 좋아요? 선종이 좋아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귀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선종이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여러분이 귀족이랑 싸우는 육두품과 호족 입장에서야 선종이 매력적인 사상이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이제 가진 자가 되고 지배층이 되었을 때는 당연히 선종은 매력적인 사상이 아니야. 나나 저 길 가는 천민이랑 똑같다는 건데? 아니 나보다 저 천민이 먼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선종인데? 뭐가 마음에 들어? 이제 슬슬 문벌귀족은 뭐가 마음에 들까?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는 귀족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종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죠. 가진 자가 되면서 이제 슬슬 그들이 뭘로 넘어가? 교종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잠깐만. 지금 우린 중기의 불교를 보는 거예요. 고려 중기. 문벌귀족이 지배층이 되면서 이 문벌귀족 사회가 안정기로 접어들고 고려의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하게 되면서 귀족들은 이제 선종 대신에 뭘 좋아한다? 귀족 경전과 교리, 귀족들의 권위랑 그 권위를 강조해주는 교종을 마음에 들어하기 시작한다면서 고려 중기부터 다시 뭐가 떠올라요? 교종이 떠오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불교 종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 고려 초기의 전통을 유지하던 선종과 이 중기 때부터 문벌귀족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교종이 갈라져가지고 이제 불교 종파가 교종이 옳다, 선종이 옳다 하고 이 불교 종파가 분열하고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야. 불교계가 종교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종교가 이렇게 갈라지는 건 좋은 일이 아니죠. 국가 입장에서, 그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느냐? 이 갈라진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모으겠다라고 하는 스님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스님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여기 내가 뭐라고 적었니?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님은 왜 등장했다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왜 등장했다? 교종과 선종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 분열하고 있는 불교 종파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이 교종과 선종의 갈등을 봉합하고 불교를 통합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의천이에요.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사람을 스님이라고 말하기 애매하나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전통 스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머리 빡빡 밀고 스님이었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왕자님이에요. 네? 쌤 방금 뭐라고요? 네, 왕자님이요.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문종의 넷째 아들이었어. 근데 얘가 어느 순간 나 스님이 될 거야 이러고 머리 빡빡 밀고서 출가를 한 겁니다.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가 고려의 스님이야. 너네가 이제 고려의 중이라고. 근데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쳐다도 보지 못할 지고지순한 이 나라 최고의 왕자님이 갑자기 머리 빡빡 밀더니 저도 오늘부터 스님이 되겠습니다. 형제님들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동등한 스님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왕자님이라고 왕자님. 왕자님 번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얘는 어마어마한 왕족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위랑 후광을 입고 승려가 된 거야. 그럼 얘가 왜 스님이 됐냐? 여러분 의천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애초에 이 사람은 넷째 아들이잖아. 자기가 왕이 될 순 없잖아. 그지? 하지만 이 사람은 왕족으로서 고려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바랬어요. 이 고려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안정화돼야 한다. 근데 이 고려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 불교계가 교종과 선종으로 갈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승려가 되어서 이 나라 불교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이 나라 고려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왕족의 그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종교계를 끼웠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종교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의천은 분열되어 있는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새로운 종파를 만듭니다. 교종도 아니고 선종도 아니고 무슨 종? 천태종.
교종과 선종을 뛰어넘는 새로운 종파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바로 천태종입니다. 교종, 선종 위에 뭐가 있다? 천태종이 있다. 만든 거야. 창조한 겁니다. 자, 이 천태종은 여러분들 뭐랑 뭐를 합치기 위한 거야? 교종과 선종. 근데 얘들아 말했지. 이 사람은 순수한 종교인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통합을 바라는 중앙집권 체제를 바라는 왕족의 입장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배층, 왕족이야. 왕족의 입장에서 불교를 하나로 모은다면, 교종과 선종 합친다면 어느 걸 더 중시하고 싶을까요? 선종일까, 교종일까? 잘 생각해봐. 왕족이야. 지배층의 권위를 인정하는 건 교종입니까, 선종입니까? 그쵸, 교종이죠. 선종은 지배층의 권위랑 거리가 좀 멀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대. 참선과 수양을 하면 귀족, 천민 상관없대. 근데 얘는 지금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 왕족, 지배층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 지배층의 권위를 중심으로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뭘 더 중시할까요? 지배층의 권위를 강조하는 교종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왕족이니까. 그래서 천태종은 뭐를 중심으로? 지배층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이 교종을 중심으로 뭘 통합한다? 선종을 통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의 통합이 아니야. 뭐를 중심으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론을 하나 만드는데 그 이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라고 적었니? 교관 겸수라고 적었죠. 여러분 이거 수라는 거 안 나와. 그냥 이거 보고 뭔지 알면 돼. 교관 겸수가 뭐냐면 교리,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이론을 강조하는 게 어디죠? 네, 선종이죠. 그러니까 선종에서 강조하는 교리, 이론과 관은 뭐냐면 관찰한다는 거야. 어디를 관찰해? 내 마음을. 마음을 관찰하는 게 참선과 수양, 실천이죠. 이거 어디서 강조하는 거야? 선종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종에서 강조하는 관찰, 실천, 명상.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라? 겸수, 같이 이제 수행해라 라는 거야. 근데 뭐가 앞에 있어요? 틀린 그림 찾기. 내가 분명히 이론은 교종이라 그랬는데 말은 그렇게 하고 선종이라고 썼어요. 큰일 났죠, 여러분들. 교종입니다. 자, 어쨌든 교관 겸수 뭐가 앞에 있어? 그치? 교종에서 강조하는 이론이 앞에 있고 이 교 다음에 뭐가 나와? 선종에서 중시하는 실천이 나오죠.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교종에서 중시하는 이론인 교를 중심으로 하고 선종의 실천인 관을 함께 수행해라 라는 겁니다. 이게 딱 나오죠. 여기서부터 뭘 중심으로 한다? 교종을 중심으로 한다. 자, 이론과 교종에서 강조하는 이론과 선종에서 강조하는 실천 수행을 어떻게? 함께 해라. 함께 강조합니다. 이해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 둘을 하나로 모으는데 교종을 중심으로 모았다. 자, 다시 한번 문벌 귀족 지배기 때 이 불교 종파가 교종과 선종으로 갈라지면서 갈등을 했다. 당시 이제 문벌 귀족이 교종을 좋아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의 이런 분열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게 의천 왕자님이라 그랬죠. 왕자님의 입장에서 이 고려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스님이 되었다. 그 만든 게 뭐? 교종 선종 위에 있는 천태종을 만듭니다. 이 천태종은 교종과 선종을 하나를 합친 거야. 합치는 과정에서 뭐를 중심으로? 지배층의 권위를 중시하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 교종에서 강조하는 교화, 선종에서 강조하는 실천인 관, 이 교관을 함께 공부해라. 근데 여러분 이 뭔가 통합한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승려가 있지 않아요? 원효. 모든 건 내 마음에 달렸다. 불교 종파들 간의 분열과 대립을 하지 말라라고 하던 그 원효가 떠오르죠. 실제로 의천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원효예요. 원효. 본인이 원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 근데 의천은 원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얘들 의천은 약간 그죠. 야, 나 왕자거든. 내 밑으로 다 집합, 교종, 선종 집합. 자, 이제 교종 중심으로 선종 모인다. 실시. 약간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스스로의 종교적인 카리스마나 덕이 아니라 왕자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내 밑으로 헤쳐모여!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왕자님이 시키니까 모이긴 모였어도 이거는 제대로 통합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가 죽고 나면? 의천이 죽고 나면 끝이야. 실제로 의천이 죽고 나서는 천태종은 그대로 해산해버립니다. 그 밑에 모인 교종, 선종 다 떠나가 버려요. 다 빠이빠이 하고 이 통합은 끝나게 됩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의천이 한 일은 많아요. 뭐 화폐도 만들고 신편제 종교장폰을 만드는데 여기서 그런 거까지 일단은 그냥 생각할 필요 없고 이것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시대가 변해서 무신정변이 터지고 지배층이 누구로 바뀌어? 무신으로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 기억나죠? 문벌 귀족들은 시간이 갈수록 타락했죠.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정치와 경제적인 특권을 놓기 싫어가지고 아둥바둥하면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했잖아. 그 부정부패하고 타락하는 문벌 귀족. 근데 여러분, 문벌 귀족이 애초에 뭘 좋아? 교종 선종 중에서 교종을 좋아한다고 했죠. 이 교종도 문벌 귀족과 함께 짝짝꿍하는 과정에서 문벌 귀족이 타락하니까 이 문벌 귀족과 어울리고 있던 교종도 같이 타락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둘이 같이 쌍으로 막 타락을 한 거야. 근데 이런 문벌 귀족들을 때려잡은 게 누구예요? 무신이죠, 그죠? 이 무신들이 때려잡았단 말이야. 근데 무신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문벌 귀족과 짝짝꿍하는 교종이 좋게 보일까요? 좋게 보이지가 않아. 그래, 여러분, 무신들은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한데, 이거 저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무신들은 상대적으로 문벌 귀족에 비해서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려운 책,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경전을 읽어야만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교종과 애초에 이런 단순한 걸 좋아하는 무신들은 성향은 맞지가 않아.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알아요? 그 무신정변이 문벌 귀족을 때려잡았잖아. 근데 그 문벌 귀족이 친했던 게 누구라고요? 교종이라고 그랬죠. 교종 입장에서는 무신들이 자기들의 뒤를 봐주던 자기들의 베스트 프렌드 문벌 귀족을 때려잡은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무신 정권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반란이 교종 승려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종 승려들이 다시 문벌 귀족의 시대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무신들에게 반란을 일으켜. 당연히 진압은 당하죠. 그리고 무신들이 괘씸한 새끼들 이래가지고 문벌 귀족과 함께 이 교종도 엄청 탄압을 해. 그리고 교종을 탄압하다 보니까 자연히 누가 떠오르게 될까? 그래, 교종과는 반대되는 이념인 선종. 얘들, 그러니까 교종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선종을 띄워줄 필요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선종을 보니까 무신들이랑 잘 맞아. 무신들은 어려운 거 싫어하잖아. 근데 선종은 뭐라 그래? 어려운 책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너의 마음만 바라보고 참선과 수행하면 야, 너도 부처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도? 야,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신들 입장에서는 문벌 귀족과 친한 어려운 말만 하는 교종보다는 단순하고 명쾌하고 그리고 이 교종과 반대되는 선종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부터는 뭐가 떠오를까? 선종이 다시 떠오르는 거야. 이게 가죠, 여러분들. 재밌죠? 이렇게 보니까.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 정치랑 연결되면 좋은 꼴을 많이 못 봐요. 자, 봅시다. 자, 무신집권기 때 여러분들 시대적 상황. 당시 불교는 굉장히 부정부패 타락했다. 누구랑 연결되면서? 문벌 귀족과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이 무신 정권은 그런 문벌 귀족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문벌 귀족과 연결되어 있던 교종을 탄압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누가 떠오른다? 선종이 굉장히 떠오른다. 그리고 선종은 여러분들 한동안 되게 아웃사이더였죠. 문벌 귀족 시기 때 문벌 귀족 때 버림받은 아웃사이더 입장이었잖아, 선종은. 그럼 선종은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교계를 바라본 거야. 선종이 보니까 어때요? 교종. 얼마나 썩었어. 그 문벌 귀족이랑 헤라디야 하고 막 놀다가 무신들의 칼날 아래 쓰러져가는 그 교종을 보면서 야, 우리 불교계가 정말 맛이 갔었구나. 우리 불교가 정말 타락했구나. 이제 우리 불교 어떻게 하겠다? 이런 타락을 정화해야겠다. 우리 불교가 바로 서야 한다. 왜 문벌 귀족이랑 어울리다가 저렇게 더러워졌냐? 우리 불교는 원래 저런 종교가 아니다. 이제라도 우리 불교 바로 서자. 불교 바로 서자. 라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문벌 귀족과 연결된 그 교종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합니다. 우리 불교는 깨끗한 종교로 남아야지. 왜 불교가 정치 세력과 연결돼가지고 이런 더러운 꼴을 보느냐. 라고 하면서 불교를 깨끗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이 맥락 이해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참된 지식, 참된 불교로 돌아가자. 세속화된 불교가 아니라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증거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이 흐름이 이어져 온 거야. 여러분, 절이 다 어디 있죠? 도시 한가운데 절이 있나요? 어디 있죠? 산속에 있죠. 원래 고려 이 문벌 귀족 때만 해도 교종 불교는 개경 시내 한가운데 있었어. 도심지에 있었다고. 근데 이때부터 승려들이 도시 한가운데 있으니까 정치에 오염되는 것이다. 종교 본연의 자세를 위해서는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와 멀어져야 한다 해서 승려들이 다 어디로 올라간 거야? 다 산속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절이 다 어디 있어? 산속에 있잖아. 속세가 떨어지기 위해서. 그런 게 원래 불교의 본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불교의 본 모습을 찾자 해서 산으로 다 올라가면서 깨끗한 불교를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나오는 운동이 바로 불교 개혁 운동, 다른 말로는 신앙 결사 운동이에요. 정화 운동이죠. 깨끗한 불교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교 개혁 운동, 깨끗한 불교로,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신앙 결사 운동을 주도했던 게
진울이에요. 진울. 대표적인 승려입니다. 아까 근데 쌤, 아까 무신들이 선종을 후원한다며요. 그럼 교종이 문벌귀족과 연결됐듯이 선종도 무신과 연결해서 타락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문벌귀족이랑 교종은 같이 와 이랬다면은 이 선종은 무신들의 후원을 받긴 받지만 일정 이상 가까워지지 않아요. 거리를 둡니다. 우린 정치적으로 그렇게 엮이고 싶지 않다. 산속으로 들어가. 실제로 얘들아, 최씨 정권의 최후 있죠, 최후. 최후가 진우를 엄청 존경해. 그래서 제발 개경으로 와서 법회 좀 열어주시고 좀 해주세요. 편집을 해도 진울이 속세로 내려가면은 안 됩니다. 하고 진울이 초대하는 편집 몇 번은 거절해요. 오히려 나중에 최후가 찾아와, 산으로. 찾아와서 저는 고려의 지배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로서 스님을 뵙기 위해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만나주고 그랬어요. 그게 당시 불교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진울엔 수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산속에 있는 절이야. 이게 다른 말로는 송광사라 그래요. 이게 아마 강원도 순천에 있지 않나? 순천 송광사? 그쵸? 근데 그 수선사, 송광사라고 하는 절을 중심으로 더럽혀진 문벌귀족과 연결돼서 오염되었던 불교를 다시 불교 본연의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불교 개혁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수선사 분필 다 깨지네요. 수선사 결사운동이라고도 해요. 결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정화운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진울도 나눠져 있던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모으려 그래요. 그러면서 새로운 종이 나옵니다. 교종, 선종 말고 새로운 종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조계종이라 그래. 조계종. 근데 이거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게 진울은 조계종을 만든 건 아니에요. 조계종이 그 전에 있었는데 그 조계종을 발전시킨 거야. 발전시킵니다. 자, 진울은 말했잖아. 진울도 이 나눠져 있는 불교계를 합쳐서 정화하려고. 그러니까 얘들 이거 오해한 진울은 그거예요. 야, 교종은 더러워졌으니까 교종 꺼져. 우리 선종끼리만 깨끗해질 거야. 이게 아니야. 교종과 선종 모두 부처님의 제자다. 우리 모두 일단 하나로 합쳐져서 깨끗하게 정화되자라는 운동이야. 야, 교종 더러워 저리 꺼져. 이게 아니에요. 교종도 함께 아우르면서 우리 다시 불교 본연의 깨끗함을 회복하자라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합치는데 당연히 그게 뭐가 중심이 될까? 이 사람은 어느 승려예요? 선종의 승려잖아. 그리고 지금 교종은 더러워졌잖아. 그러니까 이 선종이 중심이 되어서 이 더럽혀진 교종을 끌어안고 함께 정화하자.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뭘 통합하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서 불교를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조계종입니다.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 제가 이 부분을 수업하다가 가끔 웃는 게 지금 저희 반 학생 중에서 선종이라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 할 때마다 그 학생이 떠올라가지고 그래요. 자, 뭘 중심으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라고 하는 게 조계종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나오는 그 이념이 도노점수 이게 쓸게요. 도노점수 그리고 또 하나가 정해 쌍수예요. 그 쌍수 여러분 그 쌍꺼풀 쌍수가 아니야. 이거 아마 여자애들이 나 쌍수 할 건데 이러던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 도노점수 이게 뭐냐면 도노라는 게 뭐냐면요.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그 선종에서 중시하는 게 뭐야?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참선과 수양을 통해 뭘 얻어야 한다?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 깨달음이 도노예요. 어느 순간 불현듯 머리를 팍 하고 스쳐가는 깨달음. 그 깨달음. 그러니까 선종에서 중시하는 참선을 통한 깨달음이 뭐다? 그것이 도노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다고 끝이냐? 깨달음 얻으면 이제 부처님 들고 게임 뭐 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어떻게 한다? 그 깨달음의 내용을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 공부는 어디서 강조하는 거예요? 교종에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진적인 수행. 그러니까 선종에서 중시하는 깨달음을 얻고 선종에서 중시하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교종에서 중시하는 공부,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
그 깨달음을 갈고 닦아야 한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야. 정해상수도 비슷한 말이야. 이 정이 뭐냐면 정이 뭐냐면 그 깨달음, 이것도 똑같아요.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 그 깨달음을 얻고서 뭐 해야 한다? 지혜. 공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서 지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근데 다만 알 수 있듯이 뭐가 먼저 나와? 그래, 선종에서 중시하는 깨달음, 도노와 정이 먼저 나오고 그런 깨달음을 먼저 얻은 다음에 교종에서 강조하는 점수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네. 이 진울의 조계종을 나타내는 게 도노, 점수, 정, 쌍수예요. 쌍수 같이 해라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울의 기억을 살펴봤어. 자, 얘들아,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제 이런 무신집권기 때 불교 개혁운동 이후에요. 본격적으로 고려가 원간섭기에 들어가고 이 원나라에게 빌붙는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게 되죠. 그죠? 이때 이 불교계의 모습을 볼 건데 이때 불교는 정말 암울합니다. 우리나라 불교 최악의 암흑기야. 불교가 완전히 맛이 가요. 그러니까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으면서 원나라에 빌붙는 권문세족, 정말 그 노답이 애들이었잖아. 얘들과 불교가 붙어먹은 거야. 쌤, 왜 여기는 교정선종 구분 안 해요? 교종이고 선종이고 다 이때는 권문세족과 붙어서 맛이 가버립니다. 돈맛을 알아버린 거야, 완전히. 그래서 불교의 그런 개혁적 성향이 완전히 약해집니다. 권문세족과 불교가 결탁해서 많은 폐단이 일어나는데 고리대. 불교가 그런 사채업 있죠? 내가 특정 상호로 말하면 안 되지. 나도 말할 뻔했어. 고리대 있죠, 여러분들? 100만 원 빌려주고 이자만 1000만 원 받는 그런 사채업도 하고요. 불교에서 장사도 해. 그리고 불교가 권문세족이랑 같이 대농장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대농장을 만들어. 그리고 술도 만들어 팔아요. 여러분, 스님들 술 마시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때 어떤 말이 있었는지 알아요? 산에 절이 있고 그 절 근처에 사는 아이들은 전부 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을 닮았다. 그러니까 스님을 결혼하면 안 되잖아. 근데 스님이 여자를 탐하고 여자랑 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절 근처의 아이들은 다 그 주지 스님 닮았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불교가 완전히 맛이 간 거야. 술도 마시고 장사하고 막 땅 차지하고 막 사채업하고. 이러니까 고려를 바꿀 마음을 먹었던 신진사대부들이 불교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더 이상 불교는 이 나라 새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사상적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시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이념이 필요하다. 불교를 대신할 새로운 이념. 그게 바로 뭐였죠? 성리학. 이 성리학, 도덕과 명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성리학을 통해서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고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에 가면은 불교를 굉장히 탄압하는 거야. 왜? 불교를 싫어하고 성리학을 좋아하는 신진사대부들이 만든 나라가 조선이잖아. 자, 여러분 이 뒷부분 이야기는 그 중요한 거고, 이번 시간 가장 메인 메뉴는 무엇이냐? 불교 통합 운동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가장 메인 메뉴는 뭐라고? 불교 통합 운동. 언제?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 의천과 진울을 비교하는 게 핵심입니다. 문벌 귀족 지배기 때 여러분들 이 교종과 선종으로 불교가 갈라지고 불교 종파 간의 대립이 심해지니까 이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다? 왕자님, 문종의 넷째 아들 의천이 머리를 밀고 승려가 되었다. 그 의천은 이 교종과 선종을 하나로 통합해서 국가를 안정화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교종과 선종 위에 뭘 만들었다? 천태종을 만들었다. 근데 이 사람은 뭘 중심으로? 그래, 권위를 중시하는 사람이잖아. 지배층 입장에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게 천태종이었다. 그래서 교종에서 중시하는 이론인 교와 선종에서 중시하는 실천관을 함께 수행해라. 다만 중심은 뭐다?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했다. 근데 이거는 의천 죽고 나서 땡이었어요. 아무튼 이 의천의 천태종, 교종 중심 선종 통합, 교관겸수 세트로 기억해. 이걸 뭐랑 비교해야 돼? 진룰의 조계종,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도노점수, 정해쌍수랑 쫙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딱 이래가지고 딱 봐도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죠. 자, 아무튼 이 무신집권기 때 타락한 문벌귀족과 연결되었던 타락한 교종의 불교, 그 타락한 불교를 비판하면서 불교 본연의 깨끗함을 회복하자 불교 개혁운동, 신앙결사운동이 선종 승려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진울이라는 스님이 수선사를 중심으로 불교를 개혁한다. 다만 여기서는 통합이야. 얘들로 교종 더러워 꺼져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종도 통합해서 함께 깨끗해지자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발전시킨 게 조계종이야. 조계종, 천태종이랑 비교해.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자
선종에서 중시하는 참선과 깨달음, 도노를 하고서 점수, 교종에서 중시하는 공부를 하자. 정, 선종에서 중시하는 깨달음과 교종에서 중시하는 지혜를 함께 닦자. 도노점수, 정해상수, 선종 중심 교종통합 기억하시고. 근데 이게 마지막 가서는 완전 맛이 가버리고 원강 섭기 때 그래서 신진사대부는 불교를 버리고 성리학을 가지고 온다. 이해가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됐고 그 아래쪽 보시면 제가 의천과 진우를 비교하는 탐구 자료를 실어 놨습니다. 꼭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워할 만한 교관점수, 도노점수, 정해상수, 뜻풀이도 제가 오른쪽 아래에다가 다 해놨어요.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고려의 문화, 역사서와 불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탑이랑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일단 이 기본적인 내용만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의 멸망,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으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